네, 이어서 챕터 8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거는 contingency table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 쪽에 이제 이런 잠시만요. 네, 주로 이제 사이에 끼인 이런 조합, 인디펜던트와 피메일의 조합, 메일과 데모크라틱의 조합 이런 것들을 모두 저희는 각각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행과 열에 따라서 합한 값들을 저희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마지널 각각의 값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이 토탈 전체의 값, 즉 전체의 표본수에 대해서 이런 수를 나눈 것을 저희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보다는 저희는 주로 거의 100%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조인트 쪽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펜던스와 인디펜던스를 구분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표에서 보시면 이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들이 모두 값이 다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이런 성별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치적 성향과 이 성별이 이 통계적으로 되게 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오른쪽 테이블에선 이런 에스닉 그룹 즉 인종이 있는데요. 화이트 이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35%, 40, 25. 흑인의 경우에도 35, 40, 25. 그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도 35, 40, 25의 비율. 즉 전부 똑같은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종과 이런 정치적 성향 사이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인디펜던트, 매우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종이 이런 정치적 성향에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만 책에서는 이제 예시를 위해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런 독립의 정도를 저희가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가설을 세울 때 H0 즉 null hypothesis는 expected frequency라고 해서 이제 두 변수가 이제 independent 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A는 반대로 dependent 하다고 가정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때 저희는 F0는 이제 관찰된 결과, 그리고 F2는 말씀드린 expected frequency라고 나타냅니다. 이때 저희는 이 표를 예시로 보면요.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이것들이 원래 관찰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H0에 의하면 이제 인디펜던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에서 데모크레 쪽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럼 전체에서 이제 825만큼 나눈 것. 이 비율이 메일과 피메일이 전부 동일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에서 민주당의 이제 이렇게 선호를 나타내는 그런 비율을 의미할 거고, 이게 전체 국민 중에 민주당의 선호 비율이고, 이것을 B메일 1357에 나눠주면 곱해주면 456.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95는 관찰된 실제 결과이고 456.9는 이 F1을 충족시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F0와 F2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 값을 X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F2에서 이 F2와 F2 간의
차이를 제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부 더해주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F2 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는 너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F2 값을 구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x2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예시인데요. 일단 x제곱은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0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f0와 f2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x0는 f0와 f2 사이의 값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원래 쉐입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양입니다. 스퀴드 투 라이트의 모양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유도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런 값이 되는데 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도가 이렇게 점점 1에서 5로, 5에서 10으로, 10에서 20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벨 쉐이프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T 디스트리뷰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향은. 네. 그 다음에 이제 H0의 그런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자유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유도는 이제 R 빼기 1과 C 빼기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R과 C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rows and columns, 행과 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 곱하기 3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이제 세로 네.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세로 이것이 2 그래서 R이 2가 되고요. 그래서 가로가 3칸이죠. 그래서 가로는 3이 됩니다. 그 이제 더 큰 테이블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런 값이 이렇게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자유도가 더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 자유도가 올라갈수록 x2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2가 크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f0와 f2 사이의 값이 매우 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이제 그 값이 멀면 멀수록 이제 h0는 기각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association 두 이런 샘플 간의 관계인데요. 이제 이 association이 매우 강하냐 이제 약하냐에 따라서도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strong or weak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600명에 대해서 360과 240명 그러니까 이게 60%고요. 이게 40%입니다. 근데 이 펀더멘털 리스트에 대해서도 이 비율이 60%와 40%로 동일합니다. 즉 이런 말은 이렇게 릴리전 즉 종교에 따라서 이런 무엇인가를 좋아하냐 뭐 반대하냐 이런 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럴 때 저희는 이렇게 뺄 수 있고요. 이 값이 매우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0.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 어소시에이션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어소시에이션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B의 경우를 보시면 종교에 따라서 논 펀더멘털리스트는 이제 600명, 100%가 전부 이걸 동의하는 반면 펀더멘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논 펀더멘털리스트의 600분의 600에서 펀더멘털리스트의 400분의 0을 뺀 1.0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소시에이션 밸류의 이런 인터벌은 주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절대값이 부호는 일단 상관없이 절대값이 그 어소시에이션이 이렇게 엄청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를 의미합니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게 강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에 가깝다면 이것은 이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1에 가깝다면 이것은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강할수록 저희는 이것이 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오즈와 프로버빌리티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즈는 실패할 확률과 이제 성공할 확률을 이것을 나눠준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success는 주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이제 fail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같은 걸로 의미하면 뭐 관계가 있다가 success가 될 테고 뭐 관계가 없다가 failure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success의 확률이 0.5고 fail의 확률이 0.5라면 오즈는 이제 0.5분의 0.5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오즈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probability는 오즈에다가 1을 더한 것에 오즈에다가 오즈 플러스 1을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공식만 보면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success의 확률이 0.75라고 보시면 오즈는 당연히 3이 되겠죠. 왜냐하면 0.75분의 실패 확률은 자연스럽게 0.25니까 이것은 3이란 값을 가집니다. 그럴 때 이제 오즈가 3이기 때문에 3 플러스 1 4분의 3은 0.75가 되고 이것이 바로 성공할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 오즈의 공식만 외워두신다면 이 probability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오즈의 레이시오인데요. 이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뭐 하나의 오즈에서 다른 오즈를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타내 보면 이제 여기서 백인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자의 비율을 나타낼 때 이제 2918분이 2509와 이제 2918분이 409를 총 같이 나타내주면 이제 화이트의 같은 경우에는 0.860 그리고 블랙의 경우에는 0.14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즈는 6.1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랙 오펜더의 경우에도 나타내보면 화이트에 대한 그 값이 0.0842가 나옵니다. 0.0842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오즈 레이티오는 자연스럽게 그냥 두 값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72.9가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 아마 오즈 부분은 되게 간단한 계산 문제로 하나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즈 구하는 방법만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콜던스와 디스컨콜던스 사이의 그런 관계인데요. 컨콜던스는 이제 두 가지의 이런 패밀리 인컴 가족을 이끄는 수입과 행복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에서 한 가지가 높으면 다른 가지도 동시에 높아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콜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짝을 지어서 결정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인컴도 평균보다 낮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컴도 이제 앞선 것보다 높고 행복도도 높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두 가지 버라이어블 전부에 대해서 더 플러스인 경우에 이런 두 가지를 저희는 컨콜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컴이 높아지면서 행복도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37명의 사람과 93명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컨콜던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7 곱하기 93으로 93이겠죠. 네, 그래서 37 곱하기 93명의 이런 조합들이 여기 컨콜던스하게 여기 픽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컨콜던스 하지 않은 경우는 전부 이제 디스컨콜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콜던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컨콜던스와 디스컨콜던스가 되게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마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런 감마는 이런 형태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값은 아까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이것을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이것이 부정적인지 아니면 음인지 양인지 그런 상관관계를 따지고 이제 이것의 절대값은 이 양과 음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챕터 8까지 세션이 끝났고요. 아무래도 내용이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 1대1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저도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말 범위는 제가 저번에 배웠던 부분이 거의 겹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 만들고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